한 양산 시의원이 1년 넘게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역에서는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에 나서는 예비 후보를 소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첨단 국가산단과 역사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창원 성산구를 살펴봅니다. 기준에 맞지 않은 경사로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장애인들이 보행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지난해 10월 거제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가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 11일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는 50대 남성 B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익사 사고로 종결될 뻔했지만 해경은 숨진 B씨 일행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가스라이팅 범죄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숨진 B씨는 매달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2018년 B씨를 알게 된 A씨는 폭행과 협박, 갈취를 일삼았습니다. A씨는 B씨의 사망 전날에도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다음 날 수변공원에서 수영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이날 파도에 휩쓸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26일 A씨를 구속 통치했고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12일 A씨를 과실치사와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헬로TV 경남뉴스에서는 오는 4월 총선에 나설 예비 후보를 차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순서로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 국가산업단지와 역사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창원 성산구를 살펴봅니다. 현역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성산구에 도전장을 내민 예비 후보들, 나는 후보자다에서 소개합니다. 창원시는 제조업 도시입니다. 이 제조업을 세계 1등 제조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배후 단지, 우리 주거지역을 다시 재개발, 재건축, 리빌딩해서 살기 좋은 창원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더 행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창원 국가 산단 구조 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청년들이 창원을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창원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3번의 시의원과 2번의 창원시의회 의장을 거치면서 창원 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무엇을 원하며 그 길을 어떻게 열어가야 할지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창원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창원의 청년은 떠나고 좋은 일자리와 소득은 줄고 장사하는 분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에너지 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부흥시켜 내어서 반드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또 일상적 위협이 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를 통해 삶의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노동자와 민주노동당의 정신을 계승하는 진보정당이 함께 손맞잡고 단결하면 승리합니다. 승리해야만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창원 시민들이 승리하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진보당과 이영곤이 함께 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한 의원이 1년 넘게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소장에는 A 의원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여직원에게 수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밤늦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산경찰서는 최근 고소인 조사를 벌였으며 A 의원과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최근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A 시의원은 LG 헬로비전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인정 안 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업무상 위력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경찰 조사를 잘 받고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경남지역본부는 17일 양산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A 의원의 즉각 사퇴와 시의회 제명, 재발 방지 대책과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시민, 양산시 공직자를 위해 이 사건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엄중히 다스려 그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A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논란이 일자 16일 오후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윤리위원회 소집까지 검토했으나 시의원이 탈당했다며 신속히 성비의자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진보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시의회에서 벌어진 일이라 믿기 어렵다며 해당 의원의 제명과 철저한 경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올해부터 경남도 내 법인 택시 운전자는 매달 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5년 이상, 근속 1년 이상 무사고 도내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매달 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경남 지역 택시 사업체 2,086명입니다. 특히 최근 1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는 제외됩니다. 택시업체에서 운전자의 이력 등을 확인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재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량의 마약을 배로 몰래 들여오는 범죄. 영화에서나 볼 듯한 장면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3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선박 아랫부분에 숨겨온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외국 국적이 아닌 국내 선박에서 발견된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신항에 정박 중인 7만 톤급 화물선 아래로 해경 잠수 요원이 뛰어듭니다. 안전 정비를 하다 엔진 냉각 장치 주변에서 마약류 물질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잠수부가 건져 올린 방수 비닐에 여러 겹으로 쌓인 검은 물질 3개, 뜯어보니 검은 가방이 나옵니다. 가방 속에는 1kg씩 100개의 개별 포장된 물건이 채워져 있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 마약류인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가방 3개에 약 300개의 마약류 물질이 숨겨져 있던 겁니다. 무려 3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유통 가격으로 보면 3,500억 원어치나 됩니다. 마약 밀반입에 이용된 이 선박은 국내 선적입니다. 지난달 초 브라질에서 출항한 뒤 싱가포르와 홍콩을 경유해 부산 신항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예정 행선지는 중국 상하이였습니다. 외국 국적 선사 선박이 아닌 국내 선박에서 마약류가 발견된 건 드문 사례입니다.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선박 운항 스케줄을 또 저희들이 체크해보고 있고 거기에서 승하선했던 선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 체크를 저희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경은 코카인 의심 물질을 모두 압수하고 승선원을 대상으로 마약 반입 등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해지방해양경찰에서 검거한 마약 사범은 84명, 1년 전보다 1.36배 증가했습니다. 주택가까지 파고드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더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이동권과 보행권. 우리 모두에게는 당연한 권리지만 휠체어를 타거나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보행권을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시선은 많이 나아졌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1cm로 좌우되는 장애인들의 안전,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병원을 다니는 김현 씨. 병원에 갔다가 식사를 하기 위해 들린 한 상가에서 함께 온 지인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건물에 들어가려다
높은 경사로와 이중턱으로 넘어진 겁니다.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이런 경험이 나중에 목숨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심장이 압박이 되고 배가 압박이 되기 때문에 경사로가 없는 건물들이 너무 많고 아이건 접근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같이 다 모든 혜택들을 다 누리고 살고 싶은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은 식당이나 미용실, 카페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중 상당수가 휠체어를 타고 진입할 수 있는 경사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와 차도를 이어주는 경사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아스팔트가 깨지면서 높이차가 발생해 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면 경사로의 각도는 15도 이하가 되어야 되고 도로폭은 1.2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보행권 문제는 경사로뿐만이 아닙니다. 공유형 킥보드나 가게에서 내놓은 적재물 등은 보도폭이 협소해지면서 이동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런 편의시설, 뭐 도로는 도로법 이렇게 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식부터 관점부터 변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보행권.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1cm의 차이가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사천 용남고등학교가 17일 2024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대상을 받았습니다. 용남고는 지난 2019년 교육부의 학교 단위 공간혁신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후 이 사업은 2021년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본관 등 대부분이 공모 사업 대상인 용남고는 총 사업비 176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탈바꿈했습니다. 특히 고교 학점제 시행에 맞춰 교실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임시벽과 접이식문이 설치됐고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도 마련됐습니다.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환경 정원과 수변 공간, 공연장, 카페테리아 등도 만들어졌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물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설 특별전이 열립니다. 해양수산부는 성수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45개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고등어 등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60%까지 할인해주고 전통시장에서는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되돌려줍니다. 해양수산부는 또 정부 비축수산물을 소비자 가격 대비 30%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설맞이 수산물 할인 행사는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멸종위기에 처해 포경이 금지된 이후 소수만 드물게 발견된 참고래와 향고래가 동해바다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23년 수행한 우리바다 고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참고래 50여 마리, 향고래 100여 마리 이상이 동해바다에 분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가원은 멸종위기 고래류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고무적으로 서식 환경 개선 등 고래류 보호를 위한 연구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가 17일 오전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정책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는 이 자리에서 다양한 자금 지원 정책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올해 부산시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보전과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대비 2,200억 원 증액된 2조 115억 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